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브타운 대표 강사 성기준입니다. 오늘은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잘 아시는 근육인 대흉근과 소흉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흉근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가슴 앞쪽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요. 대흉근은 이제 글로벌 머슬로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근육이고요.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움직임의 기능보다는 견갑골을 우리 몸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대흉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흉근은 이렇게 가슴 앞쪽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큰 근육이죠. 얘를 한번 따로 떼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흉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시점이 세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면 쇄골에 2분의 1 지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뼈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흉골입니다. 흉골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근육, 다음 이제 결은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을 늑용골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늑골을 잠깐 보면 늑골 자체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실제로 늑골은 연골을 통해서 우리 흉골에 붙게 됩니다. 그 부분을 늑용골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늑용골에도 이렇게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시점을 봤으니까 정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지점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뼈가 이제 상완골이죠. 상완골에 이제 랜드마크인 이렇게 큰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이 하나 요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을 이제 결절이라 부르는데 이 큰 부분을 대결절, 작은 부분을 소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결절 사이로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루브라고 합니다. 이 그루브 자체에서 조금 더 옆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확대를 해보면 이제 대흉근에 붙는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대흉근이 이렇게 그루브가 홈이 파져 있으면 이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당연히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 그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입술이라고 합니다. 입술이라고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입술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배울 대흉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 입술 밑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대흉근 같은 경우에는 정지점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쇄골 쪽에서 시작한 섬유가 이렇게 밑에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늑용골에서 시작했던 섬유가 이렇게 위에 쪽을 향하고 있어요. 즉 정지점이 꼬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꼬여서 붙는 근육들이 지난번에 광배근도 있었고, 완벽하게 이렇게 꼬여서 붙는 근육은 아니었지만, 견갑거근도 이제 섬유가 살짝은 꼬여져 있었죠. 이렇게 꼬이는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왜 꼬이냐면, 먼저, 대흉근이나 아니면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자, 기시 부위가 굉장히 넓어요. 기시 부위가 굉장히 넓은 거에 비해서 정지 부위가 굉장히 좁죠. 우리 광배근도 생각해 보시면은 등 전체에 붙은 상태에서 여기 안쪽 입술에 조그만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정지점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큰 지점에서 작은 지점으로 수렴해서 붙기가 매우 용이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줄다리기 하는 끈을 보면 이제 동아줄이 꼬여져서 붙어져 있죠. 그렇게 꼬여져서 이제 만들어진 동아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양쪽에서 잡아 당겼을 때 강한 장력이 생겨도 끊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회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구의 코킹 동작을 보면은 우리가
어깨 관절에 관절화 상완 관절에 강력한 외회전이 걸리는 순간 이 대흉근은 엄청난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신장성 스트레스 받았다가 내외전을 만들면서 강력한 이제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았던 신장성 수축을 했던 대흉근이 다시 단축성 수축으로 돌아가면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육이 꼬여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신장성을 잘 버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동 장력을 이용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흉근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근육이지만 세 개의 결로 나눠서 세 개의 섬유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요. 자, 1번 쇄골 쪽에 붙는 섬유가 하나 있고 2번은 이렇게 흉골 쪽에 붙는 섬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늑연골에 붙는 섬유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지점에서 1번으로 가는 섬유를 우리가 위의 섬유, 상부 섬유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2번으로 가는 섬유를 우리가 중부 섬유, 그리고 3번으로 가는 섬유가 하부 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네들은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 2번 쪽, 우리 중부 섬유 쪽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윗섬유는 위로 당기는 힘과 그리고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둘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랫섬유는 아래로 당기는 힘과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위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는 힘이 상쇄되면서 안쪽으로만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 거예요. 대부분 이 힘이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발휘가 되냐면 수평 내전을 할 때 제일 강력하게 발휘가 된다. 즉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는 수평 외전에서 수평 내전으로 수축을 하게끔 되어져 있죠. 즉 일반적인 평벤치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면 이 상부, 중부, 하부 섬유가 모두 골고루 쓰이지만 중부의 방향으로 더욱 많이 수축하기 때문에 중부 섬유가 조금 더 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 섬유 같은 경우에는 팔을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시상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팔을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힘 때문에 우리 이 어깨 관절에 관절화 상완 관절에 굴곡을 만들어주는 기능 또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위쪽 방향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어떤 벤치를 쓰죠? 맞아요. 우리가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이용을 많이 하죠. 굴곡과 수평 내전을 동시에 하는 운동이죠. 자, 반대로 하부 섬유를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럼 팔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동시에 존재를 하겠죠. 이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 팔이 약간의 굴곡 상태에서 다시 신전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즉 가슴 근육은 수평 내전도 만들고요. 그리고 굴곡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땐 전체적으로 근섬유의 방향이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있죠. 우리가 팔을 잡아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잡아 당기면 어떤 동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평면에서? 맞습니다. 내회전을 만드는 기능 또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 거의 모든 면에서의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 당기면 우리 견관절에 내전 또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 시상면에서는 굴곡과 신전 모두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관상면에서는 내전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평면에서는 내회전과
수평 내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다. 즉 안정성보다는 경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근육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음으로는 소흉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흉근은 이름 그대로 신용어로 하면 작은 가슴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흉근 위에서 보면은 사실 보이지 않고 대흉근 밑에서 봤을 때 밑에 숨어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흉근을 걷어내면 이렇게 숨어 있는 근육이 소흉근입니다. 이런데 소흉근 한번 보시면, 자, 시작점이 기시점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 기시점이 2, 3, 4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기시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3, 4, 5번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비뼈 3번, 4번, 5번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지하는 위치를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오회돌기예요. 견갑골에 오회돌기에 붙어 있다. 견갑골만 따로 타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견갑골에 이 부분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소흉근은 실질적으로 관절화 상완관절 여기 이 부분과 상완골두가 만들어내는 관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견갑골에서 만들어내는 움직임 자체가 어, 이상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날개뼈에 하방 회전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기울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육이에요. 앞으로의 기울임을 만들면서 하강을 시켜버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단축이 되면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 원래 기능은 이 날개뼈를 이 흉벽에 고정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근육이다. 즉 움직임의 기능보다는 안정성을 만들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개뼈, 견갑골의 안정성이 부족할 때 이 친구가 과도하게 단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사각근 배웠을 때 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로 지나오는 신경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신경이 팔까지 이어지는데 이 신경을 상완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이 상완신경총이 이 소흉근 밑쪽으로 지나가요. 근데 이 소흉근이 과도한 단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완신경총을 압박하게 되겠죠. 자, 이 상완신경총뿐만이 아니라 이 팔로 지나가는 상완동맥, 그리고 상완정맥,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지나가는 이제 겨드랑 동맥과 겨드랑 정맥까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손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손의 저림 증상이나 아니면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증상은 디스크랑 헷갈리게 되게 쉬운 증상인데 흉곽출구 증후군이 생긴다. 그러한 증상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은 우리 가슴 앞쪽에 있는 대흉근과 수흉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토리들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 꼭 다시 복습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